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현무-6는 사실상 핵무장급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로 평가되며 특히 세계 1위 수준의 수소 압력탄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50발의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포착되면서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은 현무-6의 개발 속도와 기술력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단순한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전략 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특히 50발 연속 발사라는 것은 극도로 정밀한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현무-6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소 압력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소 압력탄은 기존의 화학 폭발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발휘하며 단 한 발로도 초대형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6가 사실상 전략 핵무기와도 맞먹는 수준의 무기체계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50발 연속 발사는 단순한 양적 과시가 아니라 실전 배치 시 대량 타격 능력을 증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탄도미사일 시스템은 다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경우 발사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연속 발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현무-6는 신형 발사 플랫폼과 혁신적인 미사일 추진 기술을 도입해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실험 결과가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군부는 현무-6의 사거리와 정확성이 너무 뛰어나 우리의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으며 일본 역시 한국이 이런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향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무-6는 단순한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이제 한국은 어떠한 위협에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무-6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는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현무-7의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차세대 전략 무기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무-6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과 전차 전투기 등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있어 체제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나름대로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극장국가인 북한은 이를 통해 세습 권력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의 숭배를 이끌어내고 외부에 이를 투사하는 효과를 겨냥했다. 서방국가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군 창건 기념일 등 중요한 계기마다 크고 작은 규모의 군 퍼레이드를 펼쳐왔다. 하지만 눈길을 끌만한 무기체계나 군 관련 이벤트가 없어서인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K-9주포나 K-2전차 등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거둔 해외 수출 성과가 화제를 모으며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K방산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첨단 무기체계가 K-팝과 K-뷰티, K-푸드와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심축으로 자리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일 개최된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력과 K방산의 현주소를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 관심이 쏠려 SNS 등의 관련 영상과 반응 댓글이 본물을 이뤘다. 그 가운데 단연 이목을 집중시킨 건 현무-5로 명명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탄두 무게만 8톤에 이르고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으로 인해 재래식 탄도미사일 가운데 궁극의 단계라는 평가가 군사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강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적의 지하 벙커를 깊이 100m까지 파고들어 괴멸시킨다고 하니 가공할 파괴력이다. 명중도를 나타내는 원형공 산호차도 5m 수준인 말 그대로 족집게 타격이다. 이런 현무-5의 전격 공개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끈하고 나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툭하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을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새벽잠을 설치게 만들어왔던 만큼 벙커버스터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 국군의 날 행사를 치른 이튿날 유사시 대남 기습 타격을 담당할 서부전선의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에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인 과시성 행동기라고 대남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비방 발언에 앞서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관영 선전 매체를 통한 담화에서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 비명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또한 속빈 도람통 소리가 더 요란하다는 등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저열한 언급을 이어갔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남매의 이런 반응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로 전환하겠다면서 한국을 제1의 적국으로 규정한 뒤 북한은 차단벽을 높여왔다. 김여정 부부장은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따로 지내자는 취지의 언급까지 내놓으면서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후 대남 오물 및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것 외에 남북 간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데 평양의 남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언급에 흥분된 어조로 함께 반응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현무-5의 등장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최근 중동에서 들려오는 무장정파의 잇단 사망 소식에 긴장하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 권력의 핵심층에게 현무-5는 청천벽력에 가깝다. 지난 9월 27일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지하벙커에서 최후를 맞은 나스랄라의 시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폭발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지하 깊숙이 파고든 벙커버스터의 충격파에 의해 숨을 거뒀기 때문이란 것이다. 앞서 7월 말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체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아가 폭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모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에 의해 포착된 동선에 따라 초정밀 폭격을 가한 결과다. 가뜩이나 한미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무-5의 정격 등장으로 숨을 곳을 찾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한 달 내내 한미를 겨냥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위협에 공을 들였다.
9월 초 대남 기습 타격용인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것을 시작으로 국방공업기업소 방문, 군함 건조시설과 해군기지 건설장 방문,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 방문 등에 집중했다. 특히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돌아보고 고농축 우라늄, HU, 추출 관련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도발적인 모습을 드러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현무-5 공개로 대남 군사도발 행보에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리 대북 전문가들과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은 11월 7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겨냥한 도발 행보를 곧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위기에 쏠린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핵과 미사일에 집중시키려는 시도일 것이다. 현무-5 등 재래식 무기의 등장에 핵보유국 주장을 펼친 김정은 위원장의 언동을 보면 추가적인 핵도발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시도할 공산도 있다. 하지만 전술핵에 맞먹는 위력을 가진 현무-5의 등장 등을 지켜보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점점 북한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남매의 언급에서는 핵 보유만으로는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당혹감도 드러난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비난에 즉각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고 받아쳤다. 평양의 핵심 권력층은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 유럽에서 철수하나, 폴란드 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임무 독일의 인계, 종합. 미군은 3일 폴란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임무를 공식적으로 독일군에 이관했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미군 군사전문 일간지 스타앤스트라이프, 성조지 는 3일 이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업무 이관 비라고 보도했다. 성조지에 따르면 유럽에 기반을 둔 유일한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인 육군 제5대대 제7방공 포병연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직후 폴란드 남동부의 제슈프야시온카 공항에 배치됐다. 북대 서양 조약기구가 미군 방공체계를 인수한다는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0일 취임식 며칠 전에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을 칭찬하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은 비판한 바 있다. 5대대장 데니얼 코벳 중령은 3일 행사는 유럽의 미국이 주도하는 패트리어트 임무가 나토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다. 독일군은 2주 전 패트리어트 기지에 도착했다. 미군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11월 어느 때쯤 인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바우몰더에 있는 대대의 부대는 이미 배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코벳 중령은 자신의 부대를 임무에서 철수시키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미래 방위 약속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우려 때문에 추진됐다는 추측을 일축했다. 코벳 중령은 독일 지대공 미사일 그룹 21로 패트리어트 관리 권한이 이관된 후 이러한 결정의 주요한 이유는 미사일 방어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코벳 중령은 포병대대는 앞으로 수개월 내로 현대화를 거쳐 통합방공 및 미사일 방어 전투 지휘체계 IBCS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